네, 정개특위가 엊그제 새 위원장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서 이 사법제도 개혁 특위가 오늘은 새 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분 연결해서 이 사법제도 개혁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네,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축하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깨가. 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네. 좀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네.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제 내정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 이 사개특위가 이 단순히 이제 남아 있는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중점적 현안뿐만 아니라 네. 또 정개특위에 있는 선거구제 개편하고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서 네. 제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의원님 선거구제하고 얽혀 있다는 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 정개특위에 있는 네. 이제 선거구제도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 한꺼번에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서로 연계가 돼 있다. 처리가 연계돼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관심사는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뭐 축약으로 줄기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어제 국민의 눈에서 볼 때 네. 검찰,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한 번 사건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또 이후에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법원에도 1심, 2심 이렇게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가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서 네. 어쨌든 수사권이 어느 정도 조정이 국민의 눈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은 다 공감들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처해 있는 경찰의 상황이라든지 네. 또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역할 이런 것을 볼 때 네. 어떤 범위 내에서 수사권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야 사당이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 내용 가운데요. 가장 네. 우선해서 그리고 가장 중하게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예를 들면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총 한 10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쉽게 말하면은 검찰 수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검찰 특수부는 축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어디부터 우리가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법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고 심의를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더구나 이것이 단순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요즘 또 자치경찰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큰 틀에서 국민들의 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예민한 부분은 좀 의원님 좀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세요? 공수처 지금 위원장 개인 견해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테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대상 또 대상 범죄 또 이제 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은 총 한 5개 정도인데 네. 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많은 의논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에서 네. 공수처 관련 그런 법안을 제출을 해서 네. 또 그중에 일부는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금 새로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지난 4월 29일 밤에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죠. 네. 근데 그 의원님이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미 검찰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정부에게 삼지창까지 쥐어주는 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런 말씀하신 거 맞나요, 의원님?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공수처 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불편함이 없도록 음. 그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공수처는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를 봤을 때 네. 권력을 가진 청와대에게 또 다른 칼을 쥐어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받아들여져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견해들이 있으니까 예예.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그런 걸 가지고 만일에 처음부터 한다면은 공수처 법안이 논의 자체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견해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그 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어떤 그 인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는 사개특위위원장이 아니고 네. 이제 일반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이 한 번도 없으며 측근 배정부 인사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인사. 권재진 장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 이렇게 네. 비판을 한 게 2011년 7월 당시 야당이었던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민정수석위원들이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유리한 판을 짜오겠다는 불순한 의도.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지금 비서실장인 노영민 원내수석부 대표는 청와대가 특유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참아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성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수석에 대해서 평가하자면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모자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조국 수석은 지금 정무수석으로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 민정수석이요. 실패 책임자 그다음에 또 패스트트랙 강행의 배우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도 보면은 그 SNS를 통해서 뭐 죽창가 그다음에 애국이냐 이적이냐 뭐 친일파 쫄지마자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해서 현재 지금 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한일 관계를 이렇게 그 평가하기를 해서 그 이 해법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더 조장하는 이 공직자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을 다시 또 법무장관으로 간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 법무부 장관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중립적인 기소권 행사, 그다음에 또 수사권 독립 이런 것에도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분들이 몇 년 전에 했던 오기 인사, 또 헌법 모독 그 이상과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패스트트랙 강행의 배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석으로서 이런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그 국회를 상당히 혼란한 상황으로 만들었고 마비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배우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분이 만일에 본부장관까지 된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 법무 행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눈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라고 의심할 만한 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의원님? 근거가 아닌 걸 오히려 대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먼저 질문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이 도로 침박당이라는 이제 이런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을 하셨던데요. 좀 치졸하다 이라는 요지로 이제 반박을 하셨던데 어떤 뜻인지 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이상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우리 그 국회 내에 원로 의원님께서 그 저와 우리 당을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뭐
저도 유념해서 듣겠습니다만 그 네네. 내용을 보면은 그거 좀 그렇지 않게 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너무 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네. 대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제 상황을 보면은 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친박 프레임 공세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것은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그 일방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예. 우리 당이 이제 뭐 친박, 비박 이런 구별이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언제적에 만들어진 그런 정말 그 유물 역사관으로 보내야 될 그런 용어인데 예. 아직도 그렇게 우리 당의 내부를 그렇게 네. 갈라가지고 양편으로 갈라가지고 네.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당을 흠집을 내고 더 이상 한국당에 지지하는 분들에게 네. 이 당은 아직도 그런 내부 내란에 빠져 있는 그런 예. 당이다 이렇게 주는 것밖에는 인상을 주는 것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친박 비박의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친박 네. 비박이란 말을 지금 쓰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의원님 저 요거 하나만 추가로 여쭙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근데 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이 어제 어떤 글을 SNS에 올렸냐면 2016년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친박계가 당의 핵심부를 모조리 장악하더니 우리공화당과 공천 나눠먹기 논의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의 말을 전체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독단적인 견해이겠죠. 이건 독단적인 견해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친박이니 비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 자유한국당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 당이 이제는 국민들이 볼 때 지금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고 또 안보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엊그젠가 독도 주변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날라왔다 그렇게 침범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전하고는 경제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무역 수지까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좀 편안한 정치를 보여줘야 될 그런 시기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과거에 그걸 물어가지고 과거의 역사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정치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을 모시고 사개특위 신임 위원장으로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요걸로 그럼 드릴게요. 다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사개특위 위원들을 지금 있는 위원들 중에 일부 개선이 있을 거로 저는 보입니다. 저만 해도 원래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었다가 위원장이 된다면 다른 한 분하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또 민주당은 어떤지 제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정당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의 선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양당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위원들이 정해지면서 소위 위원장이 선출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당장은 위원의 선임이 있어야 되면서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사개특위 위원회 교체 폭이 좀 큰가 보네요, 위원장님? 글쎄,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네네네. 원내 대표께서 아마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아닌 사람이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라서 몇 분의 선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폭에 그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지는 저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사개특위 위원장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사개특위 새 위원장을 맡게 된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